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오늘은 대북 제재를 묵살하려고 하는 문재인, 이를 길을 쓰고 또 막아서는 트럼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가지고 취해진 오이사 조치를 해지할 수도 있다, 관계부처하고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지역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부가 오이사 대북 제재 해제 검토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강경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오이사 제재 해제 조치를 풀 거냐, 이렇게 묻는 유도성 발언 질문에 짜놓은 각본같이 강 장관이 답변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강 장관은 이어서 관광객의 물품 구입, 음식점 이용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광은 유엔 제재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이끌어내 가지고 결국은 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좀 뚫어보겠다는 정부 여당의 속셈이 여기에 전향적 검토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당을 이끄는 이해찬 대표의 망북,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는 이 망북 일변도의 지나칠 만큼 가벼운 입과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자신의 소신보다, 물론 소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의 의도대로 따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동조가 나온 외교적 참사였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강 장관은 그런 이 발언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후폭풍을 가져올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유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국익은 생각도 하지 않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그랬습니다. 평양에 가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많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오이사 조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만 해제하면 북한의 관광을 갈 수도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아주 강하게 보낸 셈입니다. 당연히 이에 동조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의 생각, 그러니까 당사국인 한국도 저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가로막고 있느냐, 이러면서 미국과 안보리의 이 제재를 흔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니까 강 장관이 그때서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였지, 하건다 이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던, 뭐 말을 비비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했지만 결국은 이미 지금 강경화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난 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통일부가, 즉 주무부처잖아요. 통일부도 그 처음 듣는 이야기다 고개를 가로젓거든요. 그걸 보면 강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해찬 대표하고 짜고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번 일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이해찬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대북 제재를 묵살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이해찬의 민주당과 청와대,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오이사 조치에 대한 해제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자마자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이해찬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대북 제재 완화 구상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가지고
이 524 조치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거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도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한국하고 이 대해서 대화를 나눴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24 조치에 대한 해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국 정부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이미 한국 정부에 경고를 줬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말을 듣겠다라고 시인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524 제재 해제에 대해서 구상이 나오자마자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즉각 제동을 걸었고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미국 국무부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진 이유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귀찮다는 듯이 자세한 이야기는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한테 남북 군사합의서하고 관련해 가지고 불만을 제기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국무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런 기존 입장만 밝혔습니다. 또 풍계리 사찰단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시료 채취 같은 거 허용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것 같이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죠. 여기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미 간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걸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이제 실패로 끝나지 않겠느냐. 더 이상 하기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한국이 524 조치를 해제하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한국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한국의 관리들이 아니라 미국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뭐라 그럴까요?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대북제재 핵심 당사국이어야 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서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경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민족자주의 대북 정책을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번 해프닝은 청와대의 우리 민족끼리 대북 정책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뒤에서 민족자주의 채찍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지난 5일날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 갔을 때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요. 서울에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평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이해찬 대표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그 다음날 지난달 19일 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면담할 때 6.15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잘 나가다가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지난 11년 동안 남북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봤다. 김영남 위원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아주 오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나무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기 바로 전에 김영남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통일 위협 성취에 남녘 동포도 힘을 합쳐가지고 보수 타파 운동에 나서야 된다. 그 말하고 나서 바로 이해찬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북한이 매일 노동신문이라는 선전 매체를 통해서 보수 세력은 암적 존재다, 이렇게 통일의 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대로 동조하고 수용했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반발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날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의 홍준표가 되어간다라고 비꼬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지성계를 대표하던 레이몽 아론, 제 뒤에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 레이몽 아론이 1955년에 출간했고 1962년에 개정정부한 책이 있는데, 그게 지식인의 하필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반인권적인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좌파가 진보 이름을 독점하고 민중에게 거짓 선전선동을 일삼는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민중을 잘못된 길로 몰아세우는 좌파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중독자이고 또 객관성, 보편성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상은 억지요 고집일 뿐이다, 이렇게 개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의 치명적 결함이 몰락으로 이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레이몽 아론은 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에 눈 감고 있는 그들은 이념의 우상, 독선의 도구마에 빠져 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몽 아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독선의 도구마에 빠진 이들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한 세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대북제재를 묵살하려고 하는 문, 나가서는 트럼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